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배우클 최세은 백점입니다.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중에서 학교 폭력, 특히 왕따 이런 거 한국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진짜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거 외에 지금 참교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중에서는 교사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선생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교사에 대한 갑질이 학교에 대한 갑질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대학 입학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학교, 대학, 학벌이라는 것은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거든요. 대학 입학에서 우리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대학 입학 시험 하나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평균, 그리고 수행평가, 그리고 교사가 써주는 어떤 그 학생에 대한 품행 성적,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이 학생들이 수시 입학을 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불공정한 것처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학부모님들이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교사는 내 말에 꼼짝도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한테 갑을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대학 입학과 관련돼서 네. 학생들 그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 두 네.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세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좀 도움이 필요한 약간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최근의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보호의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카페에도 노키즈 존이 있고 식당에도 아이들을 받지 않거나 시니어를 받지 않는 식당들이 생겼죠.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이 그거 들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배려심이 없어요. 그렇죠. 배려심뿐만 아니라 게다가 공공 그 질서를 부모도 무시하고 너무너무 네. 에티켓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카페와 식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의 위치가 상대방보다 높다고 생각되면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교과 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는 부모, 그리고 그 과잉 보호 속에서 살아오는 아이들이 교사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역시 학부모들은 가서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타이완에서 제일 어려운 교사를 하는데 제일 너무너무 어렵다. 난 여기 너무 힘들다 해서 진짜 몇 년 못하고 그냥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교사들이 있는데 그게 네. 어디냐면 바로 신조과학원 단지 거기에 있는 네. 실험고등학교 되게 유명해요. 그 공립학교인데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들어가기 힘들고 근데 보세요.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 아빠는 뭐 물론이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다 박사들이에요. 네. 선생보다 다 학력은 되게 높아요. 부끄럽네요. 저도 제가 아이가 박사잖아요. 없기는 하지만 박사잖아요. 아이가 없긴 하지만 아마 있었으면 교사가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전문가야. 네. 그래서 참견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유학 석박사 네네네. 판데 어. 겨우 대학 나와서 교사 된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최소한 교수급은 돼야, 박사급은 돼야 내 그러는 선생으로서 거야, 인정하겠다. 뭐 그런 태도겠죠. 이분들 네. 진짜 학력이 되게 높고 게다가 대학교도 그냥 보통 대학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말하는 한국에서는 최고 명문 인서울 대학들이죠. 아니면 스카이고 타이완에서는 인타이페이는 아니지만 다 국공립 대학교 그러면 최고 톱이거든요. 이런 데만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외국 가서 박사까지 받고 오신 분들이라서 제 아는 사람이 너무 거기에 있으면 다른 학부형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국도 네. 그런 게 있나요? 일단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드라마가 나왔고 그 드라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가 아니라 전 다들 거기에 세계에서 공감. 보고 지금 대만의 이제 국회가
교육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교육부 공무원들도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제가 교육부 공무원 닮아서 그런가요? 저도 상상이 안 갔어요. 벌어지고 있느냐면요. 네. 생각을 해보면요. 네. 교사가 어려워하는 건 교사 일은 언제나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콩나물 시루해서 50명, 60명씩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학생들한테 똑같은 내용 혹은 더 많이 가르치고 시험을 보고 애들을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감동을 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한 반에 30명도 안 되죠. 네. 교육 내용도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압박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즘은 수시로 대학을 신청 입학으로 가지 수능만으로 가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왜 교사들이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육 행정. 교육부에서 공문이 너무 많이 날라오는데 이게 학생을 가르치거나 혹은 학생들 계도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교육부가 혹은 그 정권이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전시 행정을 하는 것들에 교사들이 최말단에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냥 서류를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다 해내는 사람들은 일선의 교사인 거. 그게 첫 네. 번째고요. 두 교사들이 번째는 참 힘드네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언제나 그래 그렇죠. 왔어요. 아이들은 네. 항상 그렇게 그냥 부족합니다. 네. 하지만 사랑으로 가르칠 거고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지만 부모님들이 계속 라인을 하고 밤에 전화를 하고 학교를 그렇죠. 쫓아오는 거는 못 참죠. 네. 맞아요. 그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통계적으로 볼 때 현재 30대 미만의 20대 교사가 전체 대만 교사의 10%밖에 안 됩니다. 이직률도 너무 심하고요.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교사가 없어갖고 각 학교마다 교사가 없어서 대체 교사 혹은 퇴임한 교사를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겠네요. 네. 근데 타이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고등학교, 뭐 중학교도 우리가 이제 명문 있어요. 사실은 그 좋은 학교는 뭐가 좋으냐면 이런 일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무슨 뭐 칼부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 욕을 해서 아니면 누구를 구타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고 다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처리를 잘하는 그런 지도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건 적극적인 면이어서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 때문에 타이완에서 그냥 발칵 뒤집힌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꽁꽁 숨겨놓고 아니면 자기 혼자만 끙끙 앓다가 이걸 다 토로해내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교사가 최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 어떻게 할래요? 전 다행히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학생이 없죠, 저한테 하거나 교수가 대학은 그렇게 진짜. 하면 저는 민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대학교는 학부모가 전화 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니요, 전화 옵니다. 있어요? 많이 학부모가요? 옵니다. 회사에도 전화가 가는데요. 아니요, 학부모가 왜 전화를 합니까? 대학교인데?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죠. 아니 그럴 리가 대학교인데. 대학에도 많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 의사, 전문직 학부모들이 네. 자기가 네. 최고 잘났. 그렇죠. 왜냐면 타이완 같으면 이제 정상적이면 제가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 고등학교 때는 부모가 좀 배려하는 부모 같으면은 선생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 건 아닌데 아마도 좀 비교적 배려해주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교수님 화이팅 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덕후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